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아는 형이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기 다낭이 여행업으로 핫한 지역인데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와서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에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제가 많이 해본 것도 아니었고, 또 여행업이라는 것도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고, 저는 항상 교육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고, 내가 가면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 저의 저의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서, 또는 아이를 위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에 와서는 일이 항상 바빴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느라고,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또는 이제 사무실 업무를 보다가 가이드 업무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드 업무도 저의 적성에 맞아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짐으로써 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버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50이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때로 내가 되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좋겠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의 지나온 인생이 그렇게 저에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좀 잘못되었나를 한번 짚어보니까 군대 다녀왔어입니다. 군대하고 대학을 복학하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군대 가기 이전의 삶은 괜찮았습니다. 내가 공부, 그 다음에 노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공부를 선택했지만, 제가 공부에 큰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에 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로 일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오고 난 이후에, 군대는 대학교 1, 2학년을 마치고 갔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제가 집과 떨어져서 혼자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하고 싶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그때 읽고 싶은 책도 많이 읽었고, 하고 싶은 연애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소원 없이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기간 때 누구나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을 안 차려야 됐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너무 차리고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하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또 유학을 가고 했던 것들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하러 가서도 내가 영어 공부를 했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빨리 발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체류를 하거나 대학을 포기하고 그쪽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된 생활.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나도 일찍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미고, 이런 것들에 온통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했던 부분들이 나에게는 후회가 됩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소 많았어.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 소 있는 집 부자였어, 부자.
베트남도 그래. 베트남도 그래? 아, 옛날에 소 있는 집은 부자였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소 있는 집 부자라고? 소 비싸 저게? 비싸요. 비싸. 한 마리 팔면 어. 5천만 동일까? 5천, 6천만 동일까? 5천만 동, 6천만 동 한다고? 왜냐면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어. 원래 비싸요. 와, 그러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네. 한국 지금 1,000만 원. 내가 확실히 알아요. 어, 아시는 분이 축산업 하세요. 1,000만 원까지 간다고? 와. 내가 한국엔 1,000만 원, 한 여기는 한 3분의 1 가격이네. 졸리 어렸을 때는 뭐 하고 놀았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졸리가 작았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뭐지? 그냥 친구랑 같이 놀았고. 친구하고 뭐 하고 놀아? 뭐 하고 놀아요? 많아요. 뭐 그러니까 뭐 하고 놀지? 한국하고 비슷한지 엄청 많아요. 뭐 하고 놀아? 그 베트남 그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행동들을 하지? 뭐 이렇게 숨어 이렇게 숨바꼭질이라고 해. 숨바꼭질이고 또. 뭐지?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뭐 가지고 놀았어? 이런 카드 종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발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옥수수 농장이나 뭐 그 오이 농장이나 우리도 이렇게 와서 몰래 훔치고 서리 그런 거 해. 우리 한국에서도 뭐지? 좀 12시에 어. 이렇게 와서 지내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근데 밤에 밤에 낮에 낮에 낮 12시에 12시 이렇게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사람들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자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빼서 먹. 진짜 맛있어. 그때 진짜 맛있어. 서리 하면 맛있지. 그래. 한국에도 우리 수박 서리 어렸을 때 소리 나도 진짜 그랬어. 맛있어요. 소리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런 거 하고 맛있어요. 놀았단 말이야? 그리고 망고 있잖아요. 망고도 팍팍하게 이렇게 그리고 뭐지? 망고리나 뭐지? 진짜 재밌겠어.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은 우리처럼 없어. 지금 맨날 핸드폰 보고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우리 진짜 재밌어. 어렸을 때 휴대폰 없었지. 진짜 재밌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정반대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셔서 내가 다시 한번 살더라도 나는 그 정도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먼 미래를, 먼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했던 안정된 선택들이 저는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제가 오려고 한 선택,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지속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의 선택은 크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좀 과감한 선택, 내가 안정을 위해서 살다가 어차피 늙어가지고 죽을 건데 뭐 그래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가는 게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든 말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또 나이가 많아서 뭔가를 도전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과감한 선택을 해서 또 큰 실패를 보고 노후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욕구는 좀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데를 많이 가고 여행을 하고 또 옛날에는 뭔가를 안정된 걸 위해서 참고 이렇게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참지 말고 그냥 과감한 선택을 좀 하는 삶을 앞으로 좀 살았으면 합니다. 네, 한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놓은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책임감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책임을 다해야만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책임까지 이렇게 져버리면서까지 사실은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일단 그거를 충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인생을 사시는데 저 때문에 뭔가를 희생하시고 살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뒷바라지 하거나 희생을 하면서 살다가는 인생을 나의 아들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살기를 저는 자식으로서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바꾸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학을 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정말 한번 잘 살아볼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이제 20년 후나 30년 후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살아있다면 내가 이 시점을 뒤돌아봤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선택을 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